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좀 해드렸는데 이거 해드렸는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게 문제 유형이 있어요. 문제 유형이. 통상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맞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맞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은 주로 지금까지는 틀리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예? 틀리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중에서 관계가 있는 것을 하면 뭐뭐라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뭐뭐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에서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요새 그 시험 문제 나온 게 보면 문장을 다양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헷갈려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느냐 틀리냐가 쉽게 간단하게 나오면 좋지만 다음 중 가장 맞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금방 잡잖아요. 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자연스럽다. 그 표현을 자연스럽다 하면 그것도 결국은 맞는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음 좀 적절한 것은 적절하다는 것은 또 맞는다라는 의미다. 결론은 또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또 맞는 거니 이거는 금방 찾는 거고요. 또 올바르게 사용한 것은 또 원인과 결과가 다음 중 원인과 결과에 될 수 있는 것은 또 이렇게 되고 연결이 또 잘 된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을 볼 때는 틀린다고 할 때는 틀린 걸 선택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다음 중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멀다라는 말은 거리는 어제도 말했지만은 여기서부터 서산까지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 거리는 똑같은 거리인데 이 문제와 거리가 먼다라는 것은 상관없는 거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틀린 걸 물어보는 거죠. 또 다음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 다음 중 관계가 먼 것은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다음 중에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모의고사 어제 이제 문제풀이 좀 해드리는데 답을 보시면 OMR 사인펜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답을 딱 볼 때 그 물어보는 취지를 이 시험을 볼 때 그냥 풀지 말고 이렇게 내가 방금 거리가 먼 것은 X를 딱 쳐야 됩니다. 시험 볼 때. 20개 한 문제 틀리면 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공과 거리가 먼 것은 시험 문제에다가 X표를 딱 하셔야 돼. 예? 오늘도 한번 모의고사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테니까 시험 보실 때 이게 답안지를 줬다, 문제를 줬다. 그러면 문제를 딱 1번 읽을 때 본인은 X표를 딱 하셔야 돼. 읽고 그냥 쭉 읽지 말고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는 동그라미 딱 표시를 해놓고 틀린 거라면 X표를 딱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틀린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리가 먼 거, 해당되지 않는 거, 관계가 먼 거, 옳지 않는 거, 관계가 없는 것은 뭐라고요? X를 딱 표시를 해야 된다고. X. 그래야 내가 본능적으로 딱 찾아내는 거지. 사람이 그래요.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하시잖아. 긴장하니까 문장을 딱 읽었는데 맞는 거 나오는지 X 나오는지 모르니까 맞는 거 체크해버리는 거야. 알면서 틀리는 거예요. 알면서. 그런 게 한 2개 되고 나면 이제 또 모르는 거 보니까 또 헤매시잖아. 모르는 거 보면은 막 당황하시잖아. 그러면은 이제 4개, 5개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또 답안지 옮길 때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이게 거리가 먼 거, 딱 거리가 먼 거면 X표가 딱 나오면 아, 이건 틀린 거구나 생각을 딱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연습을 좀 하시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 문제의 교재도 이 OMR 사인을 연습하게 해놨어요. 그거를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OMR 이렇게 답안지 작성 방법도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라 그랬잖아요. 외국인 등록번호. 그럼 여기에 맞춰서 번호가 돼서 이렇게 쓰시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이름 쓰시고 여기 이제 자기 학력 또 체류 기간 적고
출신 국가면 중국이면 중국 적고 이제 문제가 A형, B형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A형, B형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컴퓨터형 수정 사인펜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들리는 말은 한 번 체크를 하면 수정이 못 한다는 말이 있어요. 수정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연필로 올 수 있으면 연필로 일단 체크를 한다든가 연필로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연필로 체크해 놓고 마지막에 20개니까 금방 찍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필로 체크해 놓고 다 아는 것은 일단 체크를 해놔야 돼요. 체크를 해놓고 이게 앞면이 딱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뒷면 체크하고 이런 분들 계셔요. 이제 그 감독관이 20분 하면은 15분 안에 다 풀으라 그래요. 15분 안에 다 풀고 마킹을 하십시오. 그러면 5분 동안 마킹하고 나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아깝다고. 혹시 이제 내가 뭐 60점 이상 맞으면 좋겠지만 한 문제에 의해서 결정도 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필로 일단 초보를 먼저 체크를 하셔라. 연필로 여기 OMR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연필로 체크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 연필로 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1번 이렇게 풀고 나서 체크한단 말이에요. 체크. 예? 이런 식으로 체크. 모르는 것은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체크를 일단 해요. 앞장에. 이렇게 체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체크해 놓고 예를 들어서 체크. 이것도 잘 하셔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또 나중에 당황해가지고 엉뚱한 데도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문제지. 손은 이렇게 문제지 보고 OMR 체크를 하는 거야. 1번은 3번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것도 우리는 지금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외국인 등록증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1번에다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놓으면서 체크를 해야 돼. 헷갈린단 말이야. 나이 드시면 1번인지 2번인지 막 찍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한 문제가 굉장히 또 5점이 비중이 높으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사인펜으로 이렇게 보면 사인펜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이게 답이 맞다. 그러면 이렇게 사인펜 이렇게 칠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칠하고 또 이렇게 칠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일단 다 칠해 놓고 이렇게 다 칠을 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칠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봐서 뭐 찍어야죠. 뭐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이 찍는 거죠. 뭐 할 수 없이 찍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다 봐서 찍어야 되는 거야. 근데 딱 봐서 요령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라가 별로 없다. 그러면 라에다 찍어요. 원래 이렇게. 원래 이게 답이 섞어져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돼요. 가에 뭐 4개, 가나 다라에 4개, 5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라가 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라를 찍는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객관식 문제의 요령입니다. 조금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답안지 작성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력이 좋으면 바로 풀고 바로 체크하면 좋은데 까다로운 문제가 혹시 나올까 봐서 그래요. 1차 시험은 쉬웠어요. 사실은 1차 시험은 지금 공부해 보시니까 1차 시험이 굉장히 쉽죠. 사실은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1차 시험 만약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책만 봐도 거의 합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책을 안 보거나 또 이런 강의를 안 들으니까 좀 어렵게 느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되고 2차 시험은 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좀 볼게요.
이 대명사와 관형사가 있어요. 뭐,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가 간단하게 나올 만한 것만 이렇게 해드릴게요. 가르치는 말에는 대명사와 관형사가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런 걸 할 때는 그것, 그이, 그녀, 당신, 너, 또 관형사는 이, 저,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장 구조가 한글은 이렇게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 것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이 파랗다. 준혁이는 착하다. 애롭다. 강물이 흐른다. 기차가 달린다. 아기가 웃고 있다. 명혁이는 역사학자다. 사과는 과일이다. 또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죠.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죠. 보나는 나를 좋아한다. 기환이는 동화책을 읽는다. 준태가 영화를 보았다. 우리는 청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중국어는 거꾸로 돼 있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서술어가 있고 목적어가 뒤에가 있잖아요. 또 주어 보어라 그래요. 설이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슬기는 선생님이 아니다. 양이는 대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문장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건데 이런 것은 이제 아직은 지금 한국어 시험에는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누나가 동화책을 재미있는 읽어주었습니다. 이걸 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 누나가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서술을 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려 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1번 보면은 부지런한 언제나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 문장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이 언제나 성공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문장의 호응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의 호응이라는 것은 한 문장에서 특정한 말 뒤에 정해진 특정한 말만이 오게 되는 제약적인 쓰임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낱말이 호응이 된다. 이게 어떤 사람하고 호응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낱말이끼리 정확한 쓰임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털옷은 방충제를 넣어 두어야 좀이 쓸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털옷은 뭐예요? 겨울옷이잖아요. 겨울옷은 방충제를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충제를 넣어야 좀이 쓸지 않는다. 쓸지. 그래서 낱말의 호응인데 이것도 조금은 까다롭죠. 그러면 이런 걸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뭐 존칭어가 되는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시간의 호응이 있어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의 시제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은 토요일이잖아요. 내일은 바람이 몹시 불고 기온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낮았습니다는 뭐예요? 왔습니다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낮을 것입니다. 내일은. 어제는 바람이 몹시 불었고 기온도 매우 낮았습니다가 이게 호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장은 이제 이게 올바른 문장입니까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리을을 많이 찾아요. 할 것이다. 이게 리을이 있잖아요. 리을이 미래란 말이야. 리을. 뭐뭐 할 것입니다. 뭐뭐 한 니은이 있잖아요. 니은은 과거야. 뭐뭐 한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나는 내일 갈 것입니다. 간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나 과거는 할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죠.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다.
또 음의 호응이 있어요. 앞뒷말이 서로 어울려야 뜻이 통하게 되는 거죠. 쉬는 시간에 있었던 수인이와의 말다툼은 전혀 나의 잘못입니다. 전혀 나의 잘못입니다. 말이 어색하잖아요. 말이. 전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정어가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쉬는 시간에 있었던 수인이와의 말다툼은 전혀 나의 잘못입니다. 이게 문법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전혀는 부정어와 써야 어울리는 거죠. 전혀란 말은이.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죠. 비유적인 것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나와요. 마치, 처럼, 같이 등의 말을 쓰는 표현이야. 쑥부쟁이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의 종류는 마치, 또 처럼, 같이 등의 말을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쑥부쟁이 꽃처럼 예쁜 순이 얼굴. 이런 거죠. 또 다른 사물에 빗대지만 마치 등과 같은 말을 쓰지 않는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의 눈은 맑은 물이 퐁퐁 솟는 옹달샘.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는 방법이죠. 운동장에 가 바람이 일자 춤을 추는 나무들. 생명이 없는 사물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방법이죠. 또 날개를 쉬고 있는 비행기. 이런 것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볼게요. 새들도 제 집을 찾건을 하물며 사람이 어찌 제 집을 모른다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어가. 그래서 즐기는 노력이 없다면 설사 힘들여 노력하더라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둘 수 없게 된다. 또 군자는 모름지기 언행이 신중해야 한다. 군자라 그러죠. 군자. 그 다음에 결코 말부터 앞서는 법이 없다. 또 군자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행복해하며 구차하게 생활하지 않는다. 또 이런 것도 이런 말 하는 거죠. 또 속담 표현도 이런 것도 있어요. 빈소리가 요란하다. 빈소리가 요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빈소리가 요란해. 아는 거 지식이나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막 빈소리가 요란하다. 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말은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정도는 뭐 풍부, 풍성, 뭐 채소, 야채, 뭐 지혜로운, 슬기로운, 조상, 선조 이런 정도는 아시죠? 또 특색, 특징. 요즘 좀 한국어를 좀 많이 아시니까 영양소, 영양분, 다양하다, 다채롭다. 지역 그러면 지방. 지역이나 지방이나 유사한 말이죠. 비슷한 말이니까 권리 그러면 권한, 결심한다. 그러면 결의.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은 그 책에 국어는 지금 하는 거니까 자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음. 자음은 아시잖아요. 또 예사소리가 보통 10개 있고 된소리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읍, 쌍지읒이고 모음이 있고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고요. 근데 오늘 보는 게 지금 이제 오늘 국어를 앞부분을 좀 해드렸는데 이거를 좀 먼저 하고 나서 뭐를 하냐면 속담을 좀 해드려야 돼요. 속담이 지금 안 했어요. 속담 우리 교재 앞에 있는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이거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보는 게.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지금 여기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여기 보고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재 외적인 거죠. 여기 교재 외적인 거. 여기서부터는 이 프린트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고 편한 마음으로 보고 잘 한 문제 나오면 잘 찍고 안 되면 많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이제 문제풀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정도였고 우리 한국어의 표준어가 뭐냐 그러면 한 나라의 표준이 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주로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해요. 교양이 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제가 말은 약간 좀 전라도 말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제 언어는. 근데 서울말은 굉장히 부드럽죠. 또 중국도 보니까 북경어는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또 그렇죠. 북경어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쪽에 동북 삼성 말은 표준어라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약간 한국어가 들어가서 억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외어는 따라서 하정하고 사투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투리는 표준어가 아닌 말로 일반적으로 지역 방언을 말하는 거죠. 지역 방언. 이제 거센 소리로 좀 볼게요. 거센 소리. 이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가 있습니다. 거센 소리.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어가 부드러운데 이런 경우는 거센 소리다. 그래서 끈아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끈아풀이 뭐예요? 저 친구 보니까 저기 같은 패거리에 보니까 저 친구가 우리 아가한테 정보 얻으려고 하는 끈아풀인구나. 끈아풀 그렇게 씁니다. 또 나발꽃이 아니라 나팔꽃. 거친 거센 소리가 표준어예요. 나팔꽃. 또 살쾡이라 그럽니다. 살쾡이란 동물의 이름이죠. 동물의 이름. 또 동쪽에 있는 동력이라 그러죠. 또 들력. 새벽녘에 동틀 무렵에 그때가 동틀력, 새벽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는 생활에 쓰잖아요. 칸막이, 또 빈칸, 또 방한칸, 또 초가삼간. 윗간의 경우는 간이란 말을 씁니다. 간. 초가삼간의 경우는 간을 쓴다. 윗간의 경우는 간을 쓰죠. 간을 쓰고 그 다음에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말을 또 표준어로 합니다. 표준어. 그래서 사글세가 뭐예요? 사글세는 월세는 표준어지만 사글세는 월세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유사한. 그래서 우리 방 살면은 월세 내잖아요. 월세. 그래서 사글세 낸다. 또 끌세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때는 그냥 월세를 사글세라는 말을 표현하구나. 표준어예요. 표준어. 지금 표준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표준어가 뭐라 그랬어요? 한글 사람들이 보통 쓰고 있는 말, 표준어란 말이에요. 시골에 쓰는 말을 뭐라고? 사투리, 방언 이런 정도예요. 또 그다음에 강낭콩, 콩이잖아요. 콩인데 강낭콩이다.
또 미루나무, 상치라 그래요? 상추라 그래요? 상추가 이게 표준어예요. 상추가. 근데 지방에 가면